아버님이 우리 남편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나누는 중에 실신해버렸습니다. 60살이 넘은 시아버지는 가슴 깊은 속에서 올라오는 성취감에 황홀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실제 사연만을 소개하는 지수의 라디오 사연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버린 사연입니다. 저는 면목동에 사는 37살의 김미정입니다. 남편은 저와 띠동갑니다. 놀랍지요? 더 놀라운 것은 위로 띠동갑이 아니라 아래로 띠동갑니다. 25살인 거죠. 제 친구들은 저를 도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제가 남편에게 프로포즈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합니다. 대기업 마케팅 회사이고 저는 팀장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던 저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돈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결혼 정년기를 넘겼고 저는 노처녀가 되었지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사는 대신에 저는 커리어 우먼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가니까요. 강남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벤츠를 몰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2년 전에 신입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180이 넘는 키에 호감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면접관이었는데 그때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남자라면 한번 결혼하고 싶다라고요. 하지만 저 혼자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12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일처리도 야무지고 자신감에 넘쳐서 그 직원에게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케팅 회사 특성상 우리 팀은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갑니다. 그동안 혼자서 출장을 갔는데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한 명을 더 데리고 가야 합니다. 저는 그 신입 직원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직원에게 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직원 빼고는 모두 여자 직원이었으니까요. 물건을 옮길 정도의 근육이 필요했거든요. 그 직원과 부산 출장을 갔고 일주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출장 중 3일 동안은 저녁만 먹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 직원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팀장님, 오늘이 벌써 4일째 출장인데 술 한잔하면 안 될까요? 라고요. 술을 안 먹으니까 저녁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간단하게 술을 마시려고 술집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워낙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소주 한 병 먹고 저는 취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신을 잃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갑자기 남자로 느껴지면서 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제 연극이 잘 통했는지 그는 저를 거의 없다시피 하고 호텔방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민수 씨, 나 안 취했고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편의점에서 맥주 좀 사다 줘요라고요. 그는 당황했지만 평상시 너무나 무서웠던 상사가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었는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맥주 4캔짜리 한 다발과 오징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오징어를 보는 순간 그 직원이 너무나 순진하고 귀여워서 풋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왜 오징어를 사왔을까요? 오징어 먹고 키스하면 입에서 발냄새가 나는 줄 모르는 것일까요? 저는 그의 그런 순진한 면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술이 취한 핑계로 저는 덥다면서 옷을 벗고 속옷만 남겨두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민수 씨는 자신의 방으로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안 잡아먹을 테니까 가지 말고 나랑 맥주 한잔 하자고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든 척했습니다. 그는 당황하다가 5분 뒤에 슬며시 제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입을 저의 입술 위에 포겠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는데 그는 용기가 났는지 저를 가만히 눕히고는 저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전 제가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모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37살이 될 때까지 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마트에서 오이를 사거나 바나나를 살 때면 저를 은큼하게 바라보며 미소 짓는 채소집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오이를 더 사야 하지 않나요? 먹을 때만 쓰는 게 아닌데.
라면서 짓궂은 농담을 던지는 그 아저씨가 너무 변태스러워서 아저씨 없는 다른 마트를 다니고는 했지요. 그만큼 저는 제 몸을 스스로 위로할 줄 몰랐고 욕망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줍은 손길이 제 몸을 터치할 때마다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라는 생각에 황홀했죠. 그도 제 속으로 들어와서는 깜짝 놀랐던가 봅니다. 저는 평소 헬스를 해왔기 때문에 허벅지와 괄약근의 근육이 그 누구보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의 발달된 근육이 그의 몸을 사정없이 감싸니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역시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와의 황홀한 밤을 지내고 우리는 그날 이후 퇴근 후에 모텔에 가서 두어 시간씩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저의 맛을 못 잊고 결혼하자고 졸랐습니다. 저도 그와 한 몸이 되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와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2년 차에 찾아왔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에서 큰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만족한 생활을 꿈꾸는데 남편은 제가 행복에 들어가려는 문턱에서 그냥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1분은 한다는데 저희 남편은 기껏해야 3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일관하게 3분이 아니라 1분 뒤에 자세를 바꾸고 또 1분 뒤에 자세를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호떡도 아니고 말이죠. 남편에 대한 불만을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꿈꾸고 있었죠. 그때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시아버지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6인실 병실에 커튼이 쳐 있어서 저곳에 있을 거란 생각으로 무심결체 커튼을 젖혔습니다. 때마침 시아버지는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였고 저는 그만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친 게 아니라 시아버지의 그곳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람하고 패기 넘치는 그곳을 보고 저도 모르게 당황했고 병문안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랑을 나눌 때도 전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랑 사랑을 나눈다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도저히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시아버지의 그곳은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시아버지가 퇴원하시고 대전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한번 들르셨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시아버지는 일찍 주무신다고 작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잠을 청했으나 도저히 가슴이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로 나오니 작은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손잡이를 잡았다가 저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아타는 소리를 내면서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진정되고 나니 화장실에서 그냥 나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흥분이 되어서 평생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분 뒤에 화장실에서 나오니 아버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목례만 살짝 하고 안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에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전 너무 놀래서 아버님을 쳐다봤는데 아버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전 저의 행동이 들킨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때 아버님이 일어나서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뛰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건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미야, 너의 마음 잘 안다. 너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고요. 아버님 병원에서 실수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병원에서 너의 당황하는 모습과 지금의 너의 수줍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버님에게 안겨서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전 아버님이 자꾸 생각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어요. 아버님은 오늘은 모든 걸 잊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잠옷을 슬며시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과 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해서 남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도 너무 행복하셨는지 마냥 흐뭇해하셨죠.
그 이후로 아버님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남편 몰래 저희 집에 방문하십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아버님도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아버님을 받아들이지만 아버님이 대전에 내려가시면 언제 또 올라오시나 달력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만난 듯한 설렘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이대로 잠시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요?